자, 봅시다. 91번 y는 10의 2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10의 3 마이너스 2x 제곱 얘가 x값 알파에서 최소값 베타를 갖는다. 알파와 베타를 구하라.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나? 2x 하나는 2x고 하나는 마이너스 2x야. 그쵸? 그럼 이거 곱하면 역수관계니까 1 된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마이너스 1, 10에 마이너스 1. 이건 빨리 이게 적응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하나는 10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분리해서 보시면 그러면 얘도 양수고요.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플러스니까 양수고요. 여기도 양수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어요. 아까 분모 2가 있었죠? 분모 2 있는 걸 이쪽으로 넘겼다고 치면 2의 루트에 10의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2x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됐죠? 자, 얘네들 계산이 요게 이제 역수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없어져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거 계산하면 10의 제곱이죠. 10의 제곱이 루트를 벗으면 10이죠.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2 곱하기 10 해서 20이 나오는 거예요. 최소값이. 여기까지 이해되죠? 얘가 20인 거예요. 베타가. 그런데 요거 설명을 아까 안 했었는데 그럼 언제 이게 같아지는 거냐? 이거 20보다 크잖아. 근데 최소값이 20이랑 같아질 때잖아. 그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산술 기하편 다시 가서 공부해 보시면 등호는 여기에 참여하는 이 숫자들이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 산술 기하 평균 간단한 걸로 보면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랑 비교했을 때 크거나 같아집니다 라고 했을 때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 이게 써 있습니다. 산술기하평균 편에 가서 보시면 이해됐어요? 등호는 언제 같아지냐면 얘랑 이 전체 값하고 이게 하나의 A, 이게 하나의 B잖아요. 지금 커다랗게 보면 이해됐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2를 나눈 것은 루트 A 곱하기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 이게 A, 이게 B. 이해됐죠? 등호는 이 둘이 같을 때예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10의 2x랑 10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x가 같을 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이게 언제 같냐? 자, 하나씩 이항해서 한쪽으로 몰면 돼요. 뭐냐면 10의 2x 제곱을 한쪽으로 몰고 나머지 숫자를 이쪽으로 모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실제적으로 보면 10의 2x 제곱분의 1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역수니까. 근데 양변에 얘를 곱한다고 칩시다. 양변에 곱하면 나머지 숫자는 가만히 내비두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2x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걸 10의 2x를 곱했으니까 없어지고 10의 세제곱 남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하나씩 하자는 거 한 번에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그럼 얘는 다시 10분의 1이잖아. 10분의 1을 양변에 또 곱하면 따라서 10의 2x 제곱의 제곱은 10씩 곱하면 10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등호일 때 얘기예요. 따라서 10의 4x 제곱이 10의 4니까 x값 1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x값 1에서
최소값 20을 갖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럼 두 개를 아까 어떻게 하래요? 더하라. 그러니까 2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해돼요? 좀 어려운가요? 산술기압 평균을 까먹어서 그래요. 등호는 여기에 참여하는 두 개의 값이 같을 때다. 이 같다라고 놔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헷갈리니까. 얘가 이거 이 형태니까 양변에 10의 2x 제곱을 곱하자. 그럼 여기는 10의 세제곱만 남고 여기는 10의 2x의 제곱이 될 거고 하나씩 하시면 돼요. 요건 10분의 1이니까 10씩 곱하자. 10의 4제곱. 요거 지수 법칙에 따라서 요거 두 개는 곱하기도 되잖아요. 4x. 그럼 얘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x값 1이다.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씩. 나중에 익숙해지면 금방 하겠지만 지금은 어색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이항할 때도 나중에는 한 번에 양쪽에서 이쪽 거 오른쪽 거 왼쪽으로 보내고 왼쪽 거 오른쪽으로 보내고 한 번에 되겠지만은 헷갈려요. 안 하다 하면. 그래서 하나씩 옮기세요. 안전하게.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한 번에 하시고. 틀리는 것보다는 하나씩 하는 게 낫죠. 또 궁금한 거? 잘 안 되는 거? 없을까요? 또? 시간이 진도를 조금 나갈 수도 있고 지수 방정식도 간단하거든. 방정식 부등식도 심플해요. 여기는 심플한데 최대초수만큼 심플한데 아까 숙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숙제 쪽에서 틀린 게 많은 학생도 있어서 지금 고민이에요. 숙제 중에서 잘 안 풀리는 거 있으면 그거를 더 늦기 전에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혹시 숙제 하다가 나 이런 거 진짜 힘들다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 혹시 있을까? 기억에 남는 거? 요번에 내가 저기 채점하고 또 몇 페이지? 연습 문제 13번. 그러니까 페이지 얘기해 줄래? 26페이지. 어? 26페이지. 26페이지? 26. 네, 연습 문제 13번. 13번. 이런 거 어렵죠? 26페이지네요. 26페이지. A라는 숫자는 30에서부터 40 사이의 값이고 자연수래요. 또 게다가 B라는 값은 150에서부터 294 사이의 값인데 A와 B는 자연수다. 그런데 루트 A 더하기 세제곱근 B 이 값이 얘가 역시 자연수이어야 한다. 그렇게 만드는 자연수 A와 B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알아야 될 게 이게 만약에 무리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2루트 3 더하기 3루트 3 이게 루트 3, 루트 3이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뭐가 됐든 무리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무리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백날 더해봐야 여전히 무리수입니다. 이해됐어요? 즉 무리수하고 무리수를 백날 더해야 자연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인즉슨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A의 2분의 1제곱이 된다는데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건 A는 그럼 무슨 거예요? 제곱수라는 거죠. 제곱수라는 거. 어떤 값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래야 2분의 1을 날려버리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연수가 되겠지. 똑같은 원리로 얘는 B의 3분의 1제곱이에요. 따라서 B는
세제곱 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범위가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있다는 거지. 그럼 요 범위 사이에서 제곱수 되는 거 A는 금방 떠오르네. 36 거듭제곱으로 따졌을 때. 왜냐하면 5의 제곱은 25고 6의 제곱 36이고 7의 제곱은 49로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A는 바로 6이라는 게 여기 36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 금방 떠오를 거고요. 36. B는 열심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B를 세제곱이죠. 그쵸? 그럼 5의 세제곱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125예요. 안녕 멀었죠? 그쵸? 이해됐어요? 5의 세제곱 정도는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치? 4의 세제곱도 64. 이 정도로 외우고 있잖아. 6의 세제곱은 얼마일까는 좀 계산해 봐야겠네. 그쵸? 36에다 6 곱하면 얼마면? 66에 36, 216. 요 안에 들어오네요. 그쵸? 7의 세제곱은 49에다가 7을 곱하는 거니까 7, 9, 63, 6, 7, 4, 28, 28이니까 34, 34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아, 얘도 넘어가 버리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세제곱수는 얘밖에 없네. 따라서 B도 얼마예요? B가 216이 되는 거죠. 216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그 A와 B를 어떻게 하래요? 더하래요. 더하면 252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네. 요게 핵심이다. 질문 잘했네요. 이것도 어렵게 내려면 되게 어렵게 될 수 있어요. 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같으면 얘가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A에 2분의 N제곱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때 A로 가는 거 찾아라. 뭐 이런 거죠. 또 거꾸로 A에 뭐 예를 들어서 8분의 N제곱이 자연수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 N이 뭐여야 되는 거야? 8의 약수여가 돼야 돼. 약수가 돼야 얘가 깔끔하게 무리수 값이 안 나오고 자연수 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어렵죠. 여기까지 넘어가면. 요거는 이제 조금 그래도 첫 번째 단계의 레벨이고 단계 레벨을 이런 스타일의 문제로 레벨을 올린다고 치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면 n 값이 얼마 되느냐? 8의 약수가 돼야 된다. 요거 개수를 세라. 뭐 이런 것도 나와요. 몇 개까지 가능하냐? 자연수. A가 자연수일 때. 이해됐죠? 그럼 이제 8의 약수니까 몇 개? 1, 2, 4, 8. 4개 가능하네요. 그렇죠? 이런 숫자로 자연수가 4개 가능합니다. 4개. 이런 식의 문제들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네, 요 원리는 요거예요. 좋은 질문 했고 또 이렇게 좋은 질문 한 번씩 해봅시다. 지나간 거에서 숙제하다가 나 이런 거 진짜 어렵다. 복습을 다시 다 하고 풀어봐도 어렵다. 뭐가 있을까요? 아까 보니까 로그 많이 틀렸던데? 로그? 저희 상황하고의 форм 배웠어요? 응? 저희 상황하고의 форм 배웠어요? 안 하고 넘어가고 있어. 설마. 진짜? 상용 로고
페이지로. 아, 그 상하고 활용이요. 실생활에서 활용 그 H 있는 거? 아, 이거 내 책이랑 다르구나. 그래서 이거 지금 풀어줄게. 내 거 PDF에 없어서 내 거에 내가 옛날 이게 책이 올해 바뀌었나 보다. 작년까지 똑같았었는데 내가 문제 적어서 내가 풀어줄게. 이것도 하나도 안 어려워. 여러분들 책으로 40페이지인가요? 사용 로그의 활용? 이걸 새로 저기 제목을 달아서 뺐네요. 몇 개 이제 버전이 있네. 새로 구해야지. 거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식을 만드는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인구 증가율이 연당 3%예요. 인구가 현재의 2배 이상. 인구가 인지 단 이렇게 계산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식을 만드는 거를 물어본 건데 자 인구 증가율이 3%잖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예금 계산에서 복리에 해당해. 복리. 이게 복리가 무슨 뜻이냐면 인구 증가율과 똑같아. 내가 인구가 A가 있었어.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이 A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거보다 3%더 많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인구의 그 인구의 100분의 3만큼이 증가한다는 거야. 말 뜻이. 여기까지 됐어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런데 다시 1년이 지나면 얘가 이제 새로운 인구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원래 인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A의 1 플러스 100분의 3이 되고요. 이걸 더 간략하게 쓰면 얘가 0.03이니까 실제로는 1.03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요걸로 정리를 하든지 이걸로 정리를 하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고요. 어찌 됐든 요게 이제 새로운 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1년이 지나게 되면 원래 있던 인구에 다시 늘겠죠. 이 값에 다시 100분의 3만큼 늘어나겠죠. 요거 이해됩니까? 요 시스템 이해되세요? 요게 새로운 그 인구값이 돼가지고 그 인구에 다시 3%가 증가하는 거죠. 요거 이해돼? 요것만 세울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얘랑 똑같으니까 A의 1.03에 다시 여기서 1개, 여기서 100분의 3 이렇게 돼서 얘가 다시 1.03이 되겠지. 그러면 최종 값은 A의 1.03의 제곱이 되겠지. 그쵸? 그럼 눈치 빠른 학생은 잘 보세요. 여기가 1이니까 얘랑 지수값이랑 같이 놀아요. 2년이 지나니까 요건 이제 2년이 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2년이 되니까 여기가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3년이 되면 여기가 세제곱이 될 거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n년 후에 인구는 a 곱하기 1.03의 n제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거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값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값이 몇 배가 된다? 2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게 2배 이상이죠. 요거 이해됩니까? 그때 요 n 값을 찾으라는 거죠. 몇 년 후에 이게 일어나는데. 이해되실까? 좀 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한 번만 이해해두면 이거 예금 원리합계 계산에서도 똑같은 식이에요. 요걸 복리 계산이라고 불러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내가 처음에 은행에다 집어넣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1년 후에 이자가 붙었습니다. 요게 이자가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새로운 원금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넣었어. 이자가 10만 원이 붙었다고 쳐봐. 쉽게. 그러면 그 다음 해부터는 110만 원이 이제 새로운 원금이 되는 거야. 그래서 110만 원에 다시 10%가 붙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이 세상 예금이자나 적금이자 다 그렇게 계산돼요. 복리 계산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복이라는 게 계속 엎친 데다가 다시 덮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복이에요. 계속 이렇게 쌓아 올리는. 내 말 이해됩니까? 네, 인구 증가율도 이렇게 복리 계산하고 똑같은 계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복리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요 n값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얘랑 약분은 되겠죠? 그리고 요 n을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양변에다가 뭐를 취해주냐? 상용 로그를 취해줍니다. 상용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n 곱하기 로그 1.03은 여전히 크거나 같습니다. 왜? 밑이 10이니까 증가하고 되어서 로그 2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이 값을 알려준 거예요. 얘가 0.0128이고 얘가 0.3010이다. 따라서 n 값은 그걸 양변으로 나눈 0.0128분의 0.3010이다. 나는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네,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거. 요거 뭐랑 똑같다고? 원리합계랑 똑같다. 시스템. 이해될까? 네, 이렇게 됩니다. 나도 빨리 그 PDF 업데이트를 해야겠네요. 이게 바뀌었는지 몰랐네. 그 제목을 하나 따로 달아서 끼워넣네요. 이게 내 책에는 연습 문제나 이런 데 녹아 들어가 있거든. 녹아 들어가 있는데 맞네요. 또 다른 거 책이 바뀐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도 지적을 안 했어 그동안에. 다음 쓰이죠. 예. 81번에 보면 실험실에서 어떤 박테리아의 번식력, 박테리아 우리말로 하면 세균이죠. 세균 번식력을 조사했더니 1시간에 2배, 1시간에 2배씩 증가하더라. 최초로 관찰했을 때 최초에 2마리, 세균 2마리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2마리였다면 총 1억 마리 이상이 되려면 최소 몇 시간? 최소 몇 시간이 걸릴지 계산해봐라. 단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하자. 이렇게 되는 거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요거는 세균 번식력은 전형적인 지수 패턴이네요. 자, 요 2마리는 좀 이따 하시고 첫 번째 A마리가 있었습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이제 1시간이죠?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얼마로 됩니까? 2배 늘었으니까 2A가 되겠지. 그죠? 다시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얘 또 몇 배예요? 다시 2배죠. 2A 곱하기 2배.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우리가 2의 제곱 곱하기 A라고 간단하게 할 수 있겠지. 다시 또 1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다시 요거에 2의 제곱 곱하기 a의 다시 2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a가 되네요. 이렇게 가네요. 자, 그러면 1시간일 때 2의 1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시간일 때 2의 제곱, 처음에서부터 3시간일 때 2의 세제곱. 아, 그러면 n시간이 지나게 되면 2의 n제곱의 a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게 지수적 증가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이 지수함수를 다른 말로 기하급수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2의 n제곱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 표현. 여기까지 이해됐죠? 뭐 신문이나 무슨 방송에서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할 때 기하급수적이라는 게 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2배씩 일정 기간 동안 2배씩 증가하는 거죠. 정신없이 증가합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최소값이 요게 최초값이 얼마예요? 여기서 이 경우 2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2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죠. 이 값이 1억이라고 했어요. 1억. 그럼 1 곱하기 10의 8제곱입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1, 10, 100, 1000만 이렇게 해보면 1억은 10의 8제곱. 여기까지 이해됐죠? 얘를 n을 똑같이 내리려고 이제 양변에 뭐를 해요? 상용 로그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n 플러스 1에 로그 2는 8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요 로그 10 취하게 되면 지수값 내려가서 8 되는 거. 여기까지 이해될까? 네. 따라서 n 플러스 1은 로그 2분의 8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은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겠죠? 0.3분의 8 이해되시죠? 이 계산 누가 핸드폰 다 없겠지? 계산해볼까요? 계산을 해봅시다. 8을 0.3으로 나눈다. 8을 26.7 정도 되네요. 반올림해서 대략 26.7 정도 됩니다. 소수점. 따라서 n은 2를 빼는 거니까 25.7보다 크다. 근데 이건 연수로 따져야 되니까 소수점이라는 게 무의미하죠. 그렇죠? 따라서 26시간이면 채 하루 좀 지나면 1억 마리로 늘어나는 게 이게 기하급수적 증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원리학계 계산, 인구 증가 계산처럼 이렇게 생긴 요 계산을 혼자서 한번 천천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운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얼마든지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 나처럼 A 이렇게 하나의 문자, 라지 A가 마음에 들면 라지 A, 스몰 A가 마음에 들면 스몰 A로 해서 1시간에 2배 증가한다. 2A네. 다시 근데 그놈에 다시 2배니까 이렇게 되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요 식을 세울 줄 알아야지 그냥 달달 외운다고 해서 이 식은 외워지지도 않아요. 이해돼요?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또 하나 더 남았죠? 근데 거기 그나저나 앞으로도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떡하지? 83 이거는 좀 쉬운 편이네요. 우리 그 했던 대입하면 되는 거. 식이 주어져 있는 형태죠. D는 120 더하기 10 로그의 i다. 이래놓고 위아래가 다 이거 설명이에요. 자, 소리의 크기 데시벨을 사용한다. 소리의 크기 D, 얘는 소리의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는 소리의
세기를 의미하는 값이다. 이렇게 된 거죠.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 60짜리 소리 크기의 소리의 세기는 60이래요. 여기가 60이래요. 50 로그 60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120 크기가 이 크기가 D1이라고 하면 이 D1은 소리의 크기가 30일, 소리의 크기가 30이래요. 소리의 크기가 30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 120 그거는 D2. 이때 D1은 D2의 몇 배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D1은 D2의 아니다. 나 지금 잘못 집어넣은 것 같은데? 크기가 60이래. 다 잘못 썼네. 크기가 60, 여기가 60이라 되네. 여기가 60. 그러면 얘가 I 60. 여기가 30. 잘못 썼어요. 30. 여기가 I 30. 61대의 소리의 세기는 31대의 소리. 이렇게 잘못 썼어. 완전히 잘못 썼네. I 60은 I 30의 몇 배냐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랑 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눗셈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쉽게 생각해요. 6은 3의 몇 배입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6을 3으로 나눠야죠. 그게 내가 찾는 답이죠. 그러니까 나도 I60을 I30으로 나눈 값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에서 나누기는 진수끼리 나누기는 로그에서 뺄 셈이죠. 그러니까 얘를 빼는 거예요. 이걸 뺀다. 그럼 여기는 30이고 120은 없어질 거고 얘는 10으로 묶여서 로그 I60 마이너스 로그 I30이 될 거고 그 값은 따라서 30은 10 곱하기 로그 I30분의 I6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죠? 요거랑 약분하면 이건 3이죠. 따라서 I30분의 I60은 10의 세배예요. 1000배죠. 1000배짜리죠. 이해됩니까? 여기 10이 있었으니까 요 10이 일로 가면 10의 세제곱 1000배.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이게 바로 로그를 쓰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1000배라고 얘기하기보다 60, 30 해서 3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는 단위수를 확 줄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제 생활에 생활 소음이 있어요. 생활 소음이 60데시벨인가? 그래요. 60데시벨. 데시벨은 이렇게 되죠. 60데시벨인가 하는데 그 차가 쌩쌩 지나가는 고속도로 소음이 얼마냐면 80밖에 안 돼요. 그럼 얘 둘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거 20 차이 나니까 100배 차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들었을 때 그 소리와 고속도로 한가운데 있는 소리의 차이는 내가 시끄러운 정도는 2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니라 1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내 말 이해돼요? 엄청 시끄러운 거죠.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고속도로가 훨씬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데시벨 차이를 하면 얼마 안 나는 것처럼 착시가 일어나는 것 뿐이죠. 로그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데시벨 값은 로그 값이 이게 실제 값이에요. 이게 실제 식입니다. 쓰는. 그러다 보니 20 차이가 실제로는 20 얼마 안 차이 나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100배 차이 나는 거죠.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소음이 80이다 그러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 도로 한가운데서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천이나 김포처럼 공항 근처에 사는 집들이 이거 집에서 측정하면 80이 나와요. 비행기 뜨고 내릴 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항 이착륙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특히 공항에서 민가가 가까울수록 인천은 상관이 없는데 인천은 거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허 벌판이어서 민가가 없어. 사람 사는 데가 없어. 근데 김포는 10시 이후에 비행기가 안 내려. 실제로 10시 이후에는 착륙이 안 돼. 그 무슨 법이 있어서 그 약자가 있어. 그래서 그거에 걸렸다라는 뜻이 10시 넘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게 1분만 오버돼도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제주도에서 비행기가 떴는데 이 기장이 착각하고서 좀 속도를 안 낸 거야. 조금만 더 빨리 냈으면 되는데. 그래 1분 차이로 김포에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비행기 어떻게 되냐면 다시 돌려서 제주도로 다시 갑니다. 진짜 다시 가요. 그 법이 되게 엄격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엄격하게 졌냐면 사실 이 정도 소음이 나오면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어. 잘 수가 없어. 물리적으로 못 잡니다. 너무 시끄러워. 생각해봐. 고속도로 한복판에 중앙선에 이렇게 누워서 있다고 생각해봐. 잘 수가 있나? 못 자. 그 시간이 있어. 10시. 이거 실제 생활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또 뭐야? 그 비행기 이착륙이 가까운 그 지역에서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험 날 비행기가 이착륙 못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알아? 우리나라가 교육에 그만큼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야. 시험 본다고 심지어 공군 비행기도 안 떠. 전투기도 안 떠. 그럼 전투기는 어떻게 되냐? 미리 떠 있어. 하늘에. 미리 뜹니다. 평상시보다 한 2배쯤 떠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나라 수능 시험 날짜에 맞춰서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미리 떠 있어요. 하늘에. 평상시보다 한 2배쯤. 미리 떠서 그냥 공중 비행기 돕니다. 그 나머지 그 여객기들은 예전에 코로나 전에 저기 인천에도 막 1분에 한 대씩 내리고 막 그랬거든요. 여객기가. 그런 여객기들 그 수능 날 그 무슨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나라에 떠 있는 항공기를 볼 수가 있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 이게 비행기 표시로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이게 번호까지 나오더라. 클릭하면 그 무슨 비행기인지 찾을 수가 있어. 아, 저 뭐지? 뭐 대한항공 몇 번 비행기구나. 뭐 이런 이게 있더라고.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근데 그 노란색이 이제 비행기인데 그 노란색이 우리나라를 꽉 채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수능 날. 이게 이제 캡처해서 항상 올려.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날은 정말 우리나라 상공에 비행기가 바글바글. 그래서 30분 동안 아무도 이착륙이 안 됩니다. 그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네,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30분 동안 우리나라의 전역에 다 비행기를 꽉 찹니다. 사고 안 나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서 비행기가 별로 없어서 좀 덜한데 전투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민간 비행기보다 훨씬 위에가 있죠. 아예 높이를 달리야 돼. 걔는 더 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밑에도 생각하면 도로에 차들이 그냥 꽉 차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이제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전 세계. 아무도 그렇게까지 배려 안 하는데 우리나라 그게 예전에 한번 그 목동 쪽에서 목동보다 김포에서 더 가까운 신월동 뭐 무슨 동네에서 그 학생 하나가 그 여객기가 내리는 동안에 자기가 시끄러워서 한 문제를 못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까지 갔어. 그 소송에서 정부가 졌죠. 그 이후로 이제 30분 동안은 완전 비행기 프리한 나라가 됐죠. 이게 재밌는 일. 갑자기 대시를 하니까 굉장히 독특한 제도가 생겼어요. 재밌어요. 수능 날 여러분들 한번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가 보시면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캡처해 놓아서 올립니다. 이건 진짜 노란색으로 펄펄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오케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수고들 하셨고 언제든 내일 모레까지 한번